보안 요원, 이 사람 당장 끌어내요. 저기요, 저도 그냥 시계 좀 구경하러 왔을 뿐인데요. 낮은 모자를 눌러 쓴 청년이 당황한 듯 대꾸했다. 그는 통 넓은 트레이닝복 바지에 무채색 티셔츠,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얼핏 보기엔 고가의 전시회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이건 초청받은 VIP 전시회라고요. 당신처럼 신분이 불분명하고 복장도 안 갖춘 사람은 입장 불가입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 제 이름으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청년이 조용히 설명하려 했지만 강희현은 손사래를 치며 거부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 초청장? 그런 이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초청을 받습니까? 외투는 어디 두셨는지 몰라도 옷차림이 이게 뭡니까? 보안요원, 당장. 갈색 정장을 입은 보안요원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청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둘러보던 관람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심해졌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VIP 행사라도 저 정도로 모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지.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가?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속삭이듯 들리는 목소리들이 공기 중에 퍼졌다. 그러자 한 청년이 휴대폰 카메라를 켜며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다. 혹시 손흥민 선수 같은데? 난 축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딱 봐도 느낌이 그래. 에이, 설마. 이렇게 평범한 옷차림으로 여길 왔다고? 근데 키도 크고 체형도 비슷하네. 갈피를 못 잡는 사람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분명 뭔가 익숙함을 감지한 사람도 있었다. 전시회 내부는 한순간에 뜨거운 소문으로 뒤덮였다. 여긴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시계 전문 갤러리입니. 오늘처럼 중요한 프라이빗 쇼케이스엔 정말 귀한 손님들만 모셨습.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면 곤란하죠. 강희연은 갈수록 목소리를 높이며 옆에서 잔뜩 얼어붙은 스태프들에게 손짓했다. 하지만 저도 사전에 정식으로 초청 메일을 받았어요. 확인해 보시면 청년이 억울한 듯 말끝을 흐리자 강희연은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확인이라니요? 당신은 명단에 없다고 이미 말했습. 저희 전시회는 한낱 대중이 쉽게 접근할 자리가 아니에요.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초청장을 받았는데요. 다른 관람객 중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끼어들었다. 잔뜩 흥분한 기획자의 모습을 보며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모양이었다. 조스포한 데스크에 내려가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 자, 손님, 같이 가시죠. 조심스레 등 떠미는 보안요원의 손길에 청년이 마지못해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구인가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잠깐만, 저분 정말 손흥민 선수 아니야?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럼 명단에도 손흥민 이름이 있겠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갑자기 터져 나오자 청년은 모자 챙을 살짝 들어 올려 눈을 드러냈다. 시원시원한 이목구비가 낯이 익다는 듯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정말 손흥민이네? 믿기 힘들지만 확실히 맞아. TV에서 몇 번 봤거든. 갤러리 곳곳에서 휴대폰이 들어올려지고 플래시가 터질 듯한 기세였다. 보안 요원들조차 순간 멈칫했다. 강희현은 황당하다는 듯 한 번 더 비웃고 나서야 시선을 청년의 얼굴로 돌렸다. 손흥민, 그 축구 선수? 농담이지. 왜 그런 유명 인사가 이렇게 옷차림이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청년 즉 손흥민이었다. 그의 말투는 점잖았지만 분명한 단호함이 묻어났다. 여기 갤러리. 꽤나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주로 아주 비싼 빈티지 워치나 한정판 컬렉션을 전시한다고요. 문득 한 관람객이 옆에 선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다. 맞아. 우리도 어렵게 초청권 구해서 온 건데 확실히 오늘 분위기는 엄청 고급스럽긴 하네. 근데 지금 난장판이 벌어졌잖아. 친구는 이어서 휴대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영상 찍어도 되려나?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 날 텐데. 그러게 말이야. 벌써 SNS에 라이브 방송 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이런 불공정한 대우가 공론화되면 멀리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손흥민의 귀에까지 들어간 듯
그는 살짝 한숨을 내쉰 뒤 가만히 보안 요원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일단 저도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 명단 확인을 제대로 하러 가겠음.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하죠. 그의 차분한 말에 보안 요원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보시죠, 손님. 하지만 강희연 큐레이터는 여전히 탐탁지 않아 보였다. 명단이고 뭐고 아무리 축구 스타라 해도 규정은 규정입니. 이 행사는 초정장뿐 아니라 복장 규정도 굉장히 엄격하다고요. 손흥민은 순간 할 말을 잃고 살짝 미소 지었다. 복장 규정이요? 저는 그런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초청장에도 그런 언급은 못 받습니다. 당연히 드레스 코드가 있겠죠. 초청 메일에 첨부된 안내 PDF를 못 읽으셨습니까? 이건 자선 경매도 겸한 매우 공식적인 행사입니. 고객님 정장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을 텐데요. 분위기는 갈수록 경직되어 갔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손흥민인데? 라며 웅성댔고 어떤 이들은 규칙이라면 어쩔 수 없지. 라며 옳다구나 동의하기도 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시계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가치를 지닌 작품임니 19세기 말 제작되었고 단 2점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시회 MC가 마이크를 잡고 시계 설명을 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시선은 모두 손흥민과 강희현에게 쏠려 있었다. MC는 준비된 대본을 읽으면서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여튼 여기서는 아무나 들어오면 곤란하니 우선 밖으로. 강희현이 계속 밀어붙이려는 순간 또 다른 스태프가 황급히 달려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실장님, 분명히 손님 명단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습. 그리고 스폰서 쪽에서 직접 초대한 VIP 리스트에도 올라 있어요. 이미 본부 측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그러자 강희현은 눈썹이 휘늘어지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 실장님이 아까 복장 미비한 사람은 전부 제지하라고 강조하셔서 저희도 철저하게 검수했지만 정식 확인은 안 했습. 죄송합니다. 이 대화가 귓가에 생생히 들려온 손흥민은 뭔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주변의 관람객들, 특히 그를 알아본 몇몇은 분노 어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니, 명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우한 거야? 선수라고 떠나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잠시 후 보안 요원들이 다른 인파를 정리하며 손흥민에게 길을 냈다. 손님, 죄송하지만 안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 저도 더 이상 소란 피우기 싫으니까요. 단, 뒤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역시 인품이 좋다라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강희현은 계속해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어쩔 수 없이 잠시 물러나는 듯 보였다. 아니,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손흥민이라는 분 정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복장 따위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걸까? 글쎄, 강 실장님이 워낙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해서 그런가? 이번 쇼케이스가 화려하고 귀족적인 느낌을 줘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잖아. 스태프들끼리 주고받는 대화가 주변에 들렸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망신 아니야? 손흥민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곧 언론에도 뜰지 몰라. 이미 누구는 SNS에 라이브로 중계했을 거야. 손흥민이 안내받아 안쪽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시계의 진열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빛나는 조명 아래 하나같이 수천만 원대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희귀 시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곳곳에 와인과 샴페인을 서빙하는 직원이 서 있고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다. 손흥민은 일단 전시물을 둘러보며 조용히 감탄했다. 이야,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크네요. 저도 시계를 좋아하는 편이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 대단합니다. 옆에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 쪽에서 미리 확인을 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렸네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축구 선수라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도. 그가 조용히 말을 꺼내려는 순간 강희현이 다시 등장했다. 손 선수님 맞으시죠? 아까는 좀 과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저도 행사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이미 지나간 일이니 그냥 넘어가시죠.
그 목소리 속에는 아직도 근거 없는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주변의 스태프들이 눈치만 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재에 나섰다. 강 실장님, 우선 손님이 제대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요? 보도진들도 곧 인터뷰를 요청할 것 같은데. 인터뷰요? 물론 이렇게 유명한 분이 오셨으니 주최 측에서는 홍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드레스 코드 위반 사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강희연은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듯 시선을 던지며 말을 길게 느렸다. 그 드레스 코드라는 게 그렇게까지 절대적인가요? 손흥민이 잔잔히 질문했다. 여전히 억울하거나 화가 난 기색보다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투였다. 당연합니. 저희는 고급 시계 시장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초청받은 분들께 격조 높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최고급 가치를 추구합니. 그래서 복장도 엄격하게 관리하죠. 그렇다면 복장이 행사 수준을 떨어뜨린다 생각하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손 선수님이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이런 자리엔 어울리는 태도와 품격이 있습니다. 음,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옆에서 지켜보는 스태프와 관람객들은 점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저 사람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하는 눈빛도 덜어 보였다. 지금 인터넷 실시간 반응 보셨어요? 이미 손흥민이 드레스 코드 위반으로 쫓겨날 뻔한 사건,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관람객 몇몇이 SNS를 보며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에 몇은 와, 이거 심각하네. 여기 갤러리 이름도 다 공개될 텐데 라며 수군거렸고, 다른 이들은 이럴 줄 알았어. 괜히 사람을 외모만 보고 내쫓으려고 하더니 라며 혀를 찼다. 잠시 후 주최 측 관계자가 다급히 달려와 강희현에게 귀띔했다. 실장님, 지금 본사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손흥민 선수와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강희현은 인상을 쓰면서도 마이크를 건네받아 무대 앞쪽에서 객석을 향해 반쯤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방금 작은 오해가 있었지만 다들 양해 부탁드립니. 오늘 이 자리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의 억지 웃음소리가 조금은 어색하게 울려 퍼졌다. 여기저기서 마지못해 박수가 터져 나오긴 했지만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 손흥민은 난처한 듯 무대 쪽으로 나가 관중들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님니. 시계를 좋아해서 이번 초청에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논란이 생겨서 제가 더 죄송합니. 하지만 전시회 자체는 정말 멋지네요. 한껏 즐기다 가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관람객들 사이에서야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돌아오려 했다. 하지만 강희현은 여전히 숨죽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시각 전시장 구석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분노하고 있었다. 진짜 여긴 너무해. 유명인인지 몰랐으면 그냥 내쫓았을 거 아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계의 가치를 중시한다면서 결국 포장만 신경 쓰네. 우리가 이런 행사를 계속 봐야 하는 건가? 차별이 너무 심해. 이렇듯 낮은 목소리에 대화가 오가자 도저히 참지 못한 한 중년 여성 관람객이 앞으로 나서서 소리쳤다. 실장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가 이 쇼케이스의 방향성입니까? 아무리 비싼 시계라 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강희연은 순간 발끈해 뒤를 돌아봤다. 손님, 저는 그냥 이 행사의 품격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 그리고 복장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전시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함이죠. 여성이 따지듯 되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치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시계 가격이 수억 원이면 사람도 그렇게 따져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강희현은 황급히 대답하려 했지만 이미 여기저기서 야유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손흥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는 여성 관람객에게 미소로 감사의 눈길을 보낸 뒤 강희현 쪽을 바라봤다. 저도 시계를 좋아하고 그래서 비싼 시계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대략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장인의 기술, 희소성, 브랜드 가치, 여러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초청받은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자 주변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 전시된 시계들이 아무리 비싸고 희귀해도 결국 착용하는 사람과 그 시계를 만든 사람들의 스토리가 없으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가볍게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축구를 하면서도 늘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니, 외형만 번지르르하다 해서 진짜 실력이 보장되는 게 아닌 것처럼 겉만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말에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시작되었다. 저분 말이 맞잖아. 시계만 번쩍거린다고 그게 진정한 가치의 전부일 수는 없지. 그러게 나도 오늘 행사에 와서 되게 고압적인 시선들을 느꼈는데 뭐랄까 결국 사람을 배제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어. 관람객들의 중얼거림이 점차 커졌다. 그러자 강희현도 진땀을 흘리듯 목을 가다듬고 손흥민 쪽으로 돌아섰다. 손 선수님의 의견을 존중합니. 물론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 전통과 가치는 서로 다른 측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손흥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물론 제가 전시를 모두 이해하고 또 실장님의 시계를 향한 열정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겠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오늘의 가치를 배우고 싶어서 왓습 겉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전시된 시계를 진심으로 감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말에 그를 바라보던 관객들이 호응을 보냈다. 일부는 휴대폰 카메라로 상황을 녹화하며 연신 댓글 창을 확인하는 눈치였다. 이후 얼마간의 어색한 침묵을 깨고 MC가 마이크를 잡았다. 네, 그럼 우선 본격적으로 전시회 설명을 이어가겠습. 손 선수님이 계신 자리니까 특별히 몇몇 시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함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 근처로 모여들었다. 강희현도 마지못해 시계 하나를 들어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자, 이 시계는 1902년에 스위스의 전설적인 워치메이커가 제작한. 설명을 듣는 와중에 한 관람객이 손흥민에게 물었다. 선수님은 왜 시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축구 선수 하면 보통 운동밖에 모르잖아요. 그가 웃으며 답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작은 시계 하나를 늘 소중히 차고 다니셨거든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항상 시간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계가 사람에게 주는 의미,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대화에 귀 기울이던 몇몇 관람객은 멋지다라며 감탄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이가 질문했다. 그럼 오늘 같은 행사는 보통 어떤 가치를 느끼시나요? 이 자리에 있는 시계들은 정말 대단하죠. 역사와 기술, 그걸 만든 사람들의 열정. 다만 저는 누가 얼마짜리 시계를 차고 있는지보다 그 시계에 얽힌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시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존중과 교감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와중에도 갤러리 구석에서 일부 스태프와 보안 요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 인터뷰 영상 다 나가면 우리 평판에 큰 타격 아닐까? 당장 본부에서도 난리겠지. 손흥민을 이렇게 푸대 접했으니까. 근데 실장님이 워낙 완고해서 문제야. 예전에 다른 고객도 복장 때문에 거부당하고 컴플레인 걸었던 적 있었잖아. 이번엔 상대가 국가적 스타니까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질 거야. 실장님, 혹시 잠깐 얘기 좀 가능할까요? 손흥민이 시계 설명을 듣고 난 뒤 잠시 후 강기현을 따로 불렀다. 마지못해 따라온 강희현은 여전히 경직된 자세를 풀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아까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옷차림 때문에 행사 품격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셨죠. 솔직히 그렇습.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하며 애써 쌓아 올린 이미지를 해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생각에 잠긴 뒤 부드럽게 물었다. 행사가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 그런데 혹시 행사 성공이 오로지 고급스러운 이미지에만 달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 그러나 VIP 행사는 보통 그렇게 운영되죠. 제품이 고가이기도 하고 투자자나 수집가들에게 안정감과 프레스티지를 심어줘야 하니까요. 만약 제가 양복을 입고 왔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겠네요?
그렇겠죠. 최소한의 격식을 갖추는 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황상 오늘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어요. 게다가 초청장에는 정장 필수라고 따로 못 봤고요. 만약 제가 그 안내를 받았다면 준비했을 텐데 어쨌든 일이 벌어졌네요. 그래도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시계에 대한 존중과 관심 때문인데 겉모습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배척당해야 했을까요? 강희현은 아무 말 못하고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러다 어렵게 한마디 뱉었다. 이해합니? 하지만 저는 이 업계에서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 그것도 현실이에요. 현실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오를까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했다. 제가 축구를 통해 배운 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 유소년 시절에 큰 팀에서 주목 못 받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잠재력과 노력을 증명해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시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싸다고 모두 명품은 아니잖아요. 이 말에 강희연은 순간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듯했다. 그때 또한 무리의 관람객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손흥민 선수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인데 방금 이를 직접 보게 돼서 네, 괜찮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람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켠 채 질문을 던졌다. 아까 복장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조금 당황했죠. 하지만 행사를 방해하고 싶진 않았습. 그리고 저는 그냥 이 전시를 진심으로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고급 시계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면의 가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 물론 시계 자체가 가진 예술성과 역사적 의미도 크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와 존중도 함께해야 완전히 빛난다고 믿어요. 이 말에 구경하던 사람들 몇은 맞아 사람부터 존중해야지 하고 맞장구를 쳤다. 한편 행사 주최 측 관계자는 뒷짐을 지고 서 있다가 본부에 전화를 걸어 현 상황을 보고했다. 네, 손흥민 선수께서 현재 전시를 돌아보시며 인터뷰도 하고 있습. 저희 실장님께서 약간 불미스러운 언쟁을 벌이긴 했는데 선수께서 대인배처럼 넘어가고 개세 다행히 행사 분위기는 서서히 풀리고 있고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그가 조심스레 강희현에게 다가왔다. 실장님, 이제 곧 자선 경매가 시작됨니 주요 고객들과 언론이 모여 있는데 조금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강기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복잡한 심경이었는지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자선 경매 행사가 시작되었다. 호화스러운 무대 위에는 희귀한 빈티지 시계가 올라와 있었다. MC가 시작가는 5천만 원부터라고 외치자 곳곳에서 파들 경매 번호판이 들려졌다. 사람들은 경매에 참여하면서도 틈틈이 손흥민의 반응을 엿보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구경만 하고 있었지만 경매가 활기를 띠자 조금은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선수님도 입찰에 참여하실 생각 있으세요? 어느 기자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이렇게 비싼 시계는 아직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굳이 제가 지금 이걸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워낙 고가죠. 그래도 좋아하시는 시계 브랜드가 있으실 텐데요. 특정 브랜드보다는 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나 의미가 있으면 관심을 두는 편이니 꼭 비싸야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의 대답에 기자가 웃으며 역시 겸손하시네요 라고 반응했다. 경매가 끝난 뒤 사람들은 자리를 옮겨 간단한 칵테일 파티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의 또 다른 목적은 시계 브랜드와 VIP 고객들의 네트워킹이었기에 335 모여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이어졌다. 손흥민은 그래도 일부러 자신을 찾아와 말 걸려는 사람들을 기꺼이 상대하며 축구 얘기보다는 시계나 일상의 가치를 주로 언급했다. 근데 이 행사는 매년 열리나요? 네, 보통 1년에 한 번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큐레이터가 주최함니 올해는 강 실장님이 맡았는데 원래 철두철미하고 까다로운 분으로 유명하세요. 이번 일로 실장님 많이 힘들어 하시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도 본인이 만든 규칙이니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고. 조용히 듣고 있던 손흥민이 살짝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해도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실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좀 더 융통성 있는 사고가 필요할 뿐. 그 시각 강희현은 전시장 구석에 서서 샴페인 잔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고 있었다. 매서운 시선이 예전만큼 강하진 않았다. 뭐라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가까이서 보면 의아스러울 정도였다. 결국 그는 스스로 결심한 듯 손흥민 쪽으로 다가갔다. 주위를 둘러보니 카메라나 휴대폰을 들이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손흥민 선수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많이 불쾌하셨을 텐데 제가 너무 거칠게 대했다는 걸 인정합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지키려다 보니 저도 모르게 과했다는 걸 이제야 깨닫네요. 미안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과에 구경꾼들은 술렁였다. 오, 저 사람 사과도 할 줄 아네. 솔직히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손흥민은 차분히 대답했다. 괜찮습, 저도 이해해요. 단지 복장을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저랑 가치관이 달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건 저도 후회합니. 제가 최고급이라는 틀에만 갇혀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희현은 스스로 조금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다. 사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서 업계 최고 큐레이터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욕심이 컸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었습. 그런데 오히려 그 욕심이 저를 독선적으로 만들었네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관람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에게 조금씩 호감을 보였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하다는 겁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외형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제 태도를 바꾸겠습. 이번 사건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진심 어린 목소리에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축구하면서 많은 실수와 좌절을 겪으면서 배웠죠. 실장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기저기서 박수가 번졌다. 그 자리에 있던 중년 여성 관람객이 다시 한번 나서며 말했다. 저도 아까 실장님께 따지듯 말해서 죄송해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차별이 없도록 주최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복장 규정 자체는 행사 특징이라 이해하지만 최소한 안내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또 사람을 함부로 배제하진 않는다는 원칙이 필요하잖아요. 네, 마습 오늘 일이 있고 나서 본부 측에서도 지침을 재점검하기로 했습. 당분간 저희 갤러리 방침을 수정하고 스태프 교육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강희현이 답하자 주변 관객들은 안도 섞인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던 젊은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거 영상 올리면 오히려 실장님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회자될 수도 있겠어요. 또 다른 관람객도 맞아요. 처음에야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 화해하고 좋은 결말로 이어지면 이 행사가 더 많이 알려질 수도 있죠. 라며 맞장구를 쳤다. 손흥민은 그 상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외모나 복장에 따른 선입견이 꽤 많습. 오늘 일도 하나의 사례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서로의 진짜 가치를 보고 존중하게 되면 좋겠어요. 이후 파티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몇몇은 손흥민과 기념사진을 찍었고 언론사 기자들도 인터뷰를 이어받았다. 거기서도 손흥민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축구할 때도 외형적 스타성만 보고 기대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자기 관리와 노력, 그리고 겸손이라는 걸 절감해 왔어요. 시계든 축구든 사람 간의 존중과 진정성이 함께할 때 가장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기사로 중계되자 이미 SNS에서는 손흥민 진짜 멋있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동시에 갤러리 측의 초기 대응은 문제였지만 이제 사과하고 제도도 바꿔나간다니 다행이다 라는 여론도 확산됐다. 시간이 흘러 파티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강희연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행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특별히 오늘 제가 실수로 심력 끼쳐드린 손흥민 선수님께도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행사장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희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앞으로 저희 갤러리는 외형적 격식만을 강조하기보다 시계에 담긴 의미와 사람의 열정을 함께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겠습. 모든 분께 열린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이 밝은 표정으로 답했다. 제가 뭐 큰일을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어서 기쁨니. 기회가 된다면 다음엔 제가 정장 제대로 갖춰 입고 편안하게 올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재차 박수를 보냈다. 행사가 공식적으로 끝나자 갤러리 밖으로 나오는 길에 몇몇 관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눴다. 오늘 결국 큰 소동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결말이 됐네. 그래도 실장님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하고 제도 바꾸겠다고 했으니 손흥민 선수가 참 그릇이 크더라. 괜히 월드클래스가 아니야. 태도에서 겸손과 확신이 보였어. 또 다른 이들은 SNS에 남길 글을 고민하며 나도 오늘 이 경험을 공유하면 사람들이 너무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지? 라고 이야기했다. 갤러리 출구에 다다르자 매스컴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몰려들었다. 손흥민 선수님, 오늘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깐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 하나의 경험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거칠애보다도 내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낀 것 같습. 앞으로도 어디에서든 사람을 존중하고 진실된 태도로 대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겪은 일로 특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짐짓 장난스럽게 마이크 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혹시 다음에 시계 관련 자선 행사나 다른 행사 할 때 저도 불러주시면 좋겠습. 이번엔 복장 규정도 미리 알고 적절히 챙겨 입을게요.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얼마 뒤 갤러리 안쪽에서는 강희현이 스태프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기존 초청장에도 복장 권고사항이 있었지만 더 명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야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나친 제안보다는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는 방식으로 그를 지켜보던 스태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견을 내놓았다. 네, 실장님. 우선 저희 내부 교육부터 다시 해보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담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좋은 기억을 가져가셨으면 합니. 저도 성찰이 많이 됐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이미 귀가 준비를 하며 갤러리 밖에서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었다. 그에게 시계를 보여주며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덕분에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저도 여러분들께 배우는 게 많아요. 좋아하는 시계도 함께 감상할 수 있고 또 사람 간의 존중도 느끼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수님,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실 건가요? 어떤 팬이 물었다.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요. 그냥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서로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여러 온라인 매체와 뉴스에서는 손흥민 드레스 코드 논란에서 한 수 가르치다라는 식의 기사가 보도됐다. 그러나 기사는 그를 칭송하기보다 진정한 가치는 외형을 넘어선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갤러리 측이 사과하고 새 지침을 발표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댓글로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손흥민, 역시 월드클래스. 멋지다. 근데 처음부터 사람을 복장으로만 판단하는 게 문제였지. 그래도 바뀐다니 다행. 시계든 축구든 진짜 가치는 내면에서 나온다는 말 공감합니다. 며칠 후 갤러리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는 새로운 공지문이 올라왔다.
이번 럭셔리 워치 쇼케이스에서 있었던 복장 규정 오해와 관련하여 저희는 모든 손님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 정책을 재정비하였습. 앞으로는 안내를 더욱 명확히 하고 동시에 다양한 복장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겠습. 이 공지를 본 사람들은 그래도 빠르게 대처해서 다행이다라고 했고, 어떤 이는 앞으로 이 갤러리도 발전하겠지, 가끔 놀러 가볼 만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뒤로도 손흥민의 메시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한식의 애호가는 SNS에 이런 후기를 남겼다. 나는 가방끈도 짧고 저런 상류층 행사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나도 초청받아서 시계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거칠에만 하는 행사는 저도 싫어졌었다. 다행히 개선된다고 하니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편안한 모습으로 방문해보고 싶다. 또 누군가는 손흥민이 말한 진짜 가치가 마음에 깊이 남는다. 축구장에서 보여주듯 사람의 내면과 진정성이 빛날 때가 제일 멋진 순간인 것 같다. 라고 적었다. 시간이 흘러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전시가 예고되었다. 강희현을 비롯한 갤러리 팀은 시계와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조명하는 특별 전시를 주제로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드레스 코드는 권장사항으로 남기되 방문객에게는 더욱 유연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접근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 예고에 달린 댓글에는 좋은 변화네요. 사람이 실수해서 배우는 모습 응원합니다. 같은 반응이 많았다. 그러던 중 손흥민에게 새로운 초청장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시계를 만든 장인들의 이야기와 그것을 착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담은 특별전이었다. 초청장 마지막에는 친절하게도 복장에 대한 구체적 안내와 함께 어떤 옷차림이든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초청장을 내려다봤다. 이제야 서로가 진짜 가치를 나눌 준비가 된 것 같네요. 멋지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에게 작게 농담 섞인 말을 건넸다. 그래도 이번엔 정장 하나 준비해 가야겠죠? 또 괜히 시비 걸릴지 모르니까요. 다들 하하 웃으며 누가 손흥민한테 시비를 걸겠어 라고 반응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깨달음, 외형을 넘어선 존중과 배려, 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 후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았다. 결국 이번 사건이 말해주는 건 우리 사회가 진짜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어쩌면 시계든 사람의 삶이든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마음이지.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우리가 직접 본 건 유명인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언제든 겉만 보고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 그래도 손흥민이 목소리를 내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변하려고 해서 좋았어. 마지막으로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의 인터뷰 장면을 편집한 짧은 영상이 퍼지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영상 속 그가 말했다. 다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으. 겉보기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가 가진 진짜 가치를 보자는 것. 시계든 축구든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길이 가장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화면 너머로 영상을 본 사람들은 공감한다는 댓글을 연달아 달았다. 어떤 이는 깊이 생각에 잠긴 뒤 자기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기도 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사람들은 비싼 시계보다 더 값진 깨달음을 얻었다. 우연한 갈등과 충돌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지만 진정한 사과와 이해, 그리고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모두가 지켜봤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다. 진짜 가치란 무엇인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그날을 계기로 갤러리와 그 행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시계의 가격표만 떠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오갔던 존중과 깨달음을 함께 떠올렸다. 한편 이 이야기를 접한 또 다른 이들은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도 겉모습에만 치중해서 소중한 걸 놓치고 있진 않을까.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다지며 앞으로 마주칠 누군가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리라 다짐했다. 어느 날 해외 원정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떠올리며 살짝 언급했다. 사람은 누구나 편견이 있습.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려 애쓰는 순간부터 새로운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
여러분도 주변의 편견이나 오해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진 않은지, 혹은 내가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말미에 덧붙였다. 이제 또 어떤 멋진 일이 펼쳐질지 계속 지켜봐 주세. 우리 모두 함께 배우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도 혹시 주변에서 어떤 부당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편견에 의해 차별받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길 바란다.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그리고 이 변화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번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가치는 상상보다 훨씬 깊고 넓으니까. 그러니 계속 지켜봐 달라.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목소리를 내달라. 오늘의 교훈은 분명하다. 어느 멋진 축구 스타가 보여준 행동과 말, 그리고 용서를 구한 큐레이터와 함께 변화를 이룬 이 행사가 증명해 주었다. 진정한 가치는 외형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깃들어 있고, 그걸 함께 발견할 때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법이다. 끝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변에 전해 보는 건 어떨까?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내일은 또 다른 깨달음과 변화가 올지도 모르니 함께 지켜봐 주세요. SMRC 고하에스